윤리적 소비라는 뭔지 기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글 쓴 아저씨는 생각하죠. 윤리적 소비라는 게 생각보다 비효율적이야. 차라리 너의 그 선한 의도를 기부하는 데 쓰는 게 어떠냐? 왜? 기부가 더 효율적일 거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윤리적 소비가 뭐고 그게 왜 비효율적인지, 기부가 왜 효율적인지. 윤리적 소비, 노동착취 공장의 제품의 불매 운동의 비효율성, 공정무역 인증 제품 구매의 비효율성, 채식주의 운동의 비효율성, 글쓴이의 주장 차라리 기부하세요. 그러면 또 이러한 포인트가 있지. 윤리적 소비의 구체적인 내용, 노동착취 공장에 대한 제품 불매, 공정무역 인증 제품 구매, 채식주의 운동, 얘네들이 윤리적 소비의 하위 개념일 것이다. 윤리적 소비는 비효율적인가? 갈래는요, 글의 종류, 논설문이죠. 설명문이 정보 전달을 통한 이해가 목적이라면 논설문은 뭐예요? 자신의 주장과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게 목적인 글. 얘가 논설문이지. 논리적이고 예시적이고 체계적이고 윤리적 소비. 일반적으로 윤리적 소비하면 엄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의외로 비효율적이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론과 본론에 양괄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처음과 끝에, 처음에 있으면 두괄식, 끝에 있으면 미괄식, 양쪽에 있으면 양괄식.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주장하여 바로 요게 근거를 제시해서 주장을 강화합니다. 대조, 가정, 단정적 표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글의 숨겨진 주제는 체크, 숨겨진 주제는 기부, 권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하세요지. 오른쪽 보자. 윤리적 소비란 제3세계에 조금 못 사는 국가들, 경제적으로 조금 낙후되어 있는 국가들의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 상품을 사거나 인간,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상품을 사지 않는 윤리적 선택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운동이다. 윤리적 운동에 대한 개념, 정의가 쓰여져 있고요. 제3세계의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는 것, 바로 이게 윤리적 소비의 목적이 되겠지. 목적. 얘네들이 윤리적 소비의 목적. 요것도 목적. 이제부터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가 과연 효율적일지 살펴봅니다. 라는 말은 윤리적 소비가 이타적이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야. 이타적이다라는 거는 인정하는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 얘기인 거야. 특히 노동착취 공장 공정무역 채식주의의 실효성을 하나씩 짚어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 나 얘네들 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고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체크. 윤리적 소비는 그리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비효율적이다. 여기로 올까요? 결론 부분. 여기 체크. 이처럼 윤리적 소비는 목표가 분명한 선행보다 이점이 적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효율적이다. 어때요? 했던 얘기를 처음과 끝에 둘이 해주고 있지. 맨 마지막 끝에 부분. 네. 첫 번째, 노동 착취 공장부터 한번 살펴보자. 저임금. 노동 착취 공장은 섬유 장난감 전자기기를 선진국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열악한 작업장이다.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일주일에 6, 7일 일하는 곳이 흔하다. 노동 강도가 강하다. 식사하거나 화장실 갈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에어컨도 없고 안전보건수칙은 아무렇게나 무시되고 고용주의 학대 행위도 발생합니다. 노동 착취 공장에서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끝. 그래서 생각하는 거지. 야, 너네 공장에서의 그렇게 노동자들 착취하면서 만든 공장에서 만든 물건 쓰지 않을 거야. 나쁜 생각은 아니야. 이처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다. 윤리적 소비 첫 번째, 노동착취 공장 불매운동. 노동착취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에 대한 반감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옛날에 나이키 주가가 반토막 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아프리카 애가 손으로 축구공을 만들고 있는 그게 사진이 떴는데 걔가 하루에 1달러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이 막 한 200달러 넘어가는데 나머지 돈 어디 갔냐고. 그래서 그 당시 나이키 CEO가 사과하고 그만뒀나? 아무튼 그랬었을 거예요. 이렇게. 노동착취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적 대기업, 열악한 노동 환경이 경악을 금치 못해서 반대 운동에 나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거지. 만약에 그 공장 물건을 안 사? 공장이 문을 닫아?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어디가? 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불매운동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불매운동 어떻게? 잘못이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 이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착취 공장, 물건이 안 팔려 문을 닫으면 기존의 노동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거라고 짐작하기 쉽다. 과연 그럴까? 질문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사람들은 불매운동 하면서 요구를 하지. 노동자들에게 월급 더 줘라. 환경을 개선해 줘라. 라고 하는데 됐어. 그냥 문 닫아버릴 거야.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지.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더 나은 일자리 없어. 가난한 노동자에게 너무 슬픈 일인데 노동착취 공장은 그들에게는 좋은 일자리야. 대안이라고 해보야 그것보다 더 나빠.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는 농자일꾼, 넉마주의, 이렇게 고철 같은 거 집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더 형편없는 일자리뿐이고 심지어 실직자가 되기도 하다. 그나마 노동 착취하는 공장이 없으면 실직자가 돼. 기꺼이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노동 착취 공장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다. 노동 착취 공장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이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거기를 선택한 노동자. 갖은 애를 쓴 끝에 겨우 일자리 얻은 사람들이 있다. 왜 추방 위협을 무릅쓰면서 열악한 노동 착취 공장에서 일하려는지 선진국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 어떠한 현실, 노동 착취 공장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선진국에서 불매운동을 벌인다면 가난한 나라에 사는 빈곤층의 삶은 더 궁핍해집니다. 여기 볼게요. 근거 첫 번째. 니들이 그렇게 불매운동하면 더 궁핍해진다. 단순한 가설이 아니다. 여기 볼게요. 빨간색으로 체크. 그거 노동 착취 공장 물건 불매운동 비효율적이야. 근거 더 가난해질 거거든. 더 가난해질 거예를 뒷받침하는 사례.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톰 하킨이 아동노동 착취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아동노동 억제법을 발의할 당시 방글라데시에는 이미 많은 아동이 기성복 제조 공장에 고용되어 있었고 법안 통과를 우려한 공장에서
5만 명에 달하는 아동 노동자를 아유야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발빠르게 해고해버려. 알고 보니 학교로 가거나 더 좋은 일자리가 아니야. 오히려 더 힘들고 돈도 더 못 버는 그런 데로 가버렸어. 미국 노동부는 대다수의 아동이 더 영세한 미등록 하청 의료 공장이나 기타 업종으로 옮겨갔다. 즉,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 근거 1의 사례.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 다국적 기업의 하청 공장이 현지 하청 업체보다 임금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보니 생활고는 더 극심해집니다. 너네들 편안하게 정당하게 돈 벌게 해줄게 라고 해놨는데 오히려 더 가난하게 만들어버렸어. 이 노동자들이 처한 가혹한 노동 환경은 공분을 살만하다. 그렇다고 노동착취 공장에서의 생산한 제품 대신 국내 생산 제품을 구매하는 게 해결책은 아니다. 그게 해결책은 아니야. 왜? 그 노동자들의 경제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해결책이 아니야. 걔네들 잘 살게 해주고 싶습니까?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의 극빈 노동자들을 고용한 기업의 제품을 변함없이 사지만 해당 기업에 공정한 근로 기준을 적용하라고. 미국 회사야? 미국 본토에서 노동자 대우하듯이 남의 나라에서도 노동자들 그렇게 똑같이 대우해줘. 그거를 요구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노동 착취를 막으면서 극빈층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있다. 불매운동 하지 말고 이거 해라야. 불매운동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옆에다가 쓸까요? 불매운동 대신 요거를 해라. 왜? 불매운동 하면은 걔네들 더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러지 마. 이거지. 됐고, 옆에 나와 있는 거 가난한 나라의 노동착취 공장이 좋은 일자리 그것보다 훨씬 안 좋은 거고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이다. 이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다. 불매운동은 비효율적입니다. 왜냐고요? 극빈층의 삶이 더 궁핍해지니까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여기 요거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요거고 법안 발의했었던 거. 차라리 야 노동자들 제대로 대우해줘라 라고 요구하는 게 더 낫다. 다음 페이지. 소비자가 압력을 행사하여 가난한 나라의 극빈층에게 효율적으로 혜택을 돌려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지. 그렇지만 윤리적 소비가 의도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다. 의도한 결과를 낳지 못한다. 라고 글쓴이는 애초에 생각하고 있어. 따라서 불매운동 비효율적이다. 자꾸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하나가 공정무역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제공하려는 노력, 그거의 이해가 공정무역이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땐 공정무역도 비효율적이야. 공정무역 인증은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더 높은 임금 보장. 더 높은 임금 보장. 주로 바나나, 커피, 초콜릿, 설탕, 차 등 개발도상국의 생산 작물. 공정무역 인증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안전요건 준수하죠.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생산자에게만 부여하는데 이거 일정 기준 충족하기 어려워. 일단은 이게 사실은 1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공정무역 인증에는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제품에 대해 가격이 아무리 내려가도 최저 가격을 보장받는다. 오. 그런 거 있죠. 막 쌀이 엄청 풍년이 들면은 비료값만 한 10만 원 들었는데 갖다 팔아봐야 한 7만 원밖에 안 나와. 농사 지을 수 그건데 최소 10만 원은 받게 해주겠다 이거지. 가령 원래는 1파운드에 1.4달러 커피가 가격이 떨어져도 1.4달러 보장을 받는다. 두 번째, 생산자들은 시장 가격에 붙는 웃돈인 소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소셜 프리미엄. 추가로 돈을 더 받아. 1.4달러 이상 오르면 생산자는 파운드당 20센트 추가로 더 받는 겁니다. 이 소셜 프리미엄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정된 소셜 프리미엄 지역 공동체 사업 기금으로 쓰입니다. 너무 좋은데 이거?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처음으로 등장한 1988년 이후로 공정무역 상품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 마크 붙은 거. 2014년 전 세계 공정무역 인증 상품의 매출이 69억 달러, 10억, 100억, 1조, 한 6조 7천, 한 7조 넘는다는 얘기인 거네요. 어마어마한데? 타국의 농부가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웃돈을 얹어주면서까지 상품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건 감동적이다. 윤리적 소비자들. 그래서 윤리적 소비자들은 이런 생각하겠지. 에헴, 나는 이 커피 옆 가게보다 500원 더 주고 사 먹지만 이 커피를 만드는 노동자들을 도와주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일반 커피보다 몇 달러 더 주고 공정무역 커피를 사면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나 이거 잔당 1,000원씩 더 주고 사 마셨는데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가는데? 별로 안 가. 실망스러운 이 수준, 즉 내가 비싸게 샀지만 그 비싸게 주고 산 돈 1,000원이 이 사람들한테 가냐? 아니요.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의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나 걔네들한테 임금 더 주려고 하는 건데. 공정무역 기준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인증이 까다로워. 가난한 나라에선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것이 농부들에게 더 많은 몫을 돌려주는 방법이라고 해도 여기 체크.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공정무역을 사는 것보다 최빈국의 비공정무역 사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 전 세계 평균 국가가 한 요만큼 정도. 가난한 국가, 그 밑에 이하인 국가인 거겠지. 고만고만한 국가들. 고만고만한 국가들. 이렇게. 얘네들 전부 다 빈국이야. 가난한 나라야. 평균에서 반도 안 되니까. 근데 그나마 여기서의 공정무역 인증받는 애들은 얘네들이라는 거지. 근데 절대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 먼저 도와주는 게 더 맞는 얘기인 거거든. 얘네들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더 힘든 사람들을 못 도와주고 있어요. 이거인 거지. 둘째, 공정무역 제품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추가로 지급한 돈 가운데 실제로 농부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건 극히 일부다. 하여튼 중개인, 중간 놈들이 다 문제인 거야. 내가 1,000원 더 비싸게 주고 받는데 애지간하게 한 800~900원은 중개인한테 가는 거지. 100원이라도 가면 다행이지. 세계은행 경제자문관 피터 그라스가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결과를 인용합니다. 추가 요금 가운데 내가 더 낸 1,000원 중에 커피 생산에 들어가는 몫은 생산자에게 들어가는 몫은 1% 미만. 난 1,000원 더 주고 샀는데 노동자들한테 가는 돈은 얼마? 10원이야, 10원. 10원도 못 받아. 나머지 990원 어디 갔어? 셋째,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그 적은 몫마저 더 많은 임금으로 바뀐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공정무역 인증은 인증받은 단체가
더 높은 가격을 쳐주는 거지 생산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중개인과 회사가 가져가는 거지 그게 회사가 받아서 노동자들한테 더 주냐? 그거는 아니라고. 런던 대학교 동양아프리카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크레이머 교수가 이끈 연구팀이 4년에 걸쳐 이디오피아, 우간다에서 일하는 공정무역 노동자의 임금을 조사했더니 이게 현실이지. 비공정 노동자보다 임금이 더 낮고 노동구조도 열악한 것. 바로 이게 어떻게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공정무역 커피 마시겠습니까? 아니오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공정무역이 큰 성과로 내세우는 지역공동체 사업에서도 정작 극빈층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쟤네들은 당장 물이 필요해. 수도를 까는 게 먼저야. 근데 수도 안 깔고 예를 들면 시청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걔네들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 한가운데 학교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인 거지. 공정무역의 성과로 내세우는 이쯤 되면 공정무역 제품을 살 까닭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가난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미미한 금액을 보태줄 뿐이니까 차라리 빨간색 밑줄 더 저렴한 상품을 사고 절약한 돈을 효율성 높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게 낫다. 슬쩍 이제 얘기가 나왔죠. 이 아저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 숨어있는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윤리적 소비 말고 기부를 하세요. 자꾸 졸면은 잡아다가 저기 신체 해체해가지고 간이나 콩팥 이런 거 딴 데다 기부할 거야 내가. 너무 무서운 얘기였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사과는 엄청 빨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의 하나로 또 다른 형태가 채식주의입니다. 채식. 혹시 여기 채식주의자들 있어요? 난 채식 한 3일 하면은 승질 더 나빠질 것 같은데요. 욕할 것 같은데요. 특히 동물 복지를 위해 채식을 하자라는 주장은 근거가 굉장히 탄탄해. 가축의 절대 다수가 공장식 축산시설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들 농가에선 생산 단가를 약간 낮출 수 있다라는 까닭만으로 무자비한 학대를 강합니다. 그런 거지. 닭도 정말 딱 출하하기, 그 크기까지만 자랄 수 있게 빽빽해. 이렇게. 그리고 밑에 바닥도 없어. 다 구멍이야. 그냥 똥 싸면 밑으로 내려가게. 돼지도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키웠어요. 딱 그 크기에다가만 놔놓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원래 되게 깨끗한 애들이거든, 돼지가. 그래서 보면 똥 싸는 거랑 밥 먹는 애랑 일정 거리가 항상 떨어져 있는 애들이야. 근데 먹는 데서 싸게 만드니까 걔네들 스트레스 받는 거지. 가축의 절대서. 이들 농가에서는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학대를 합니다. 공장식 사육장의 가축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는 본 적이 있을 테니까 따로 언급하지는 않을게 다들 알고 있으니까. 경제학자이면서 농업 전문가인 베일리 노우드 씨는 다양한 동물의 복지 수준을 마이너스 10에서 10점까지 소는 6점, 젖소 4점, 닭은 마이너스 1점, 돼지, 암탉은 마이너스 5점.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구해줘야 돼? 돼지랑 암탉을 제일 먼저 구해줘야 돼. 얘네는 마이너스 5니까. 닭과 돼지는 끔찍한 고통에 다르고 그나마 먹으려고 키우는 소는 그나마 나은 환경. 따라서 동물의 고통을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 채식주의자예요. 소고기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쩔 수 없으니까 닭은 좀 먹어줄게 라고 하는데 소 먹고 닭을 안 먹는 게 차라리 더 나아. 닭고기, 달걀, 돼지고기 순으로 먹지 않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그러면 대다수 동물이 겪는 최악의 고통을 가장 긴 시간 동안 덜어주게 됩니다. 너 채식주의자입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닭고기, 달걀, 돼지고기 순으로 먹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싫어요. 저 소 안 먹을 거예요. 아니야. 소는 그나마 애들 괜찮아. 그렇게 괴롭지 않아. 요 순으로 먹지 않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동물복지 옹호자는 채식이 환경과 가축 건강에 미치는 이점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 자가당착 무슨 뜻이에요? 자기 논리에 자기가 모순에 빠집니다. 자기 논리에 자신이 모순에 빠진다. 주로 소고기를 먹자라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소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이 되고 적색고기, 심장병 등 문제를 유발한다라는 까닭으로 근데 그 소고기의 그 빨간색 마블링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지지 않냐? 소고기를 줄이고 일부를 닭고기로 대체한다라고 봅시다. 안 돼. 닭이 더 고통받으니까. 그러니까 동물이 받는 고통 전체의 양을 하면 닭은 이만큼 받고 소는 이만큼 받는데 이걸 줄여야지. 이걸 줄이고 있어. 동물복지 옹호론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소고기를 줄여? 그럼 그만큼 닭고기 늘어나겠지. 그럼 고통받는 닭들은 더 늘어나겠네? 동물 전체의 고통은 늘어나지. 너의 목적과 결과가 완전 다르다. 그래서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줄 모른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 글 쓰니까 자가당착. 자신의 논리에 자기가 모순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식단을 바꿔. 뭐부터? 달걀, 닭고기, 돼지고기만이라도 먹지 않거나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요즘 그리고 막 마트에 가면 왜 이렇게 달걀 이름이 길어? 초원에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먹이를 지내고 살았던 닭이 낳은 달걀. 진짜 이름이 이래. 그러면서 생각하지. 초원에서 풀어놓고 키웠으면 어차피 사료값도 안 나왔을 텐데 왜 더 비싸지? 하지만 그쯤에서 멈출 까닭은 없다. 동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점에서 보면 너 동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나요? 그렇다면 식습관 바꾸는 것보다 채식주의로 사는 것보다 기부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빨간색. 식습관 바꾸는 것보다 기부가 더 큰 영향력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요. 은연중에 슬쩍슬쩍 그냥 기부하세요 이야기하고 있지. 동물 구호 평가회에 따르면 채식주의 전단을 배포하는 단체에 $100 기부하면 한 사람이 1년간 육식을 중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 $100치 양배추 사 먹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하는 거겠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게 또 표지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제 진짜 결론이구나.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야기들 요약 정리하려나 보다를 알게 해주는 이러한 말들을 뭐라고 그래요? 표지. 밑에 나와 있는 요약하면 이러한 말들도 표지라고 해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았어요. 표지를 사용하여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상하게 해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 예로 든 거 뭐 있어요? 1, 2, 3이 있었죠. 노동 착취 공장 물건 불매 운동하는 거, 공정무역 상품 사용하는 거, 채식주의 이런 거 전부 다 세상을 바꾸는 데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 가난한 나라의 절대 빈곤층, 동물복지 등 사안에 따라서 빨간색 밑줄 어느 단체에 얼마를 기부했는지가 무엇을 구매했느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더 대놓고 후려쳐서 이야기하면 기부가 더 효율적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기부를 하면
당신의 돈을 가장 효율적인 사업에만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부가 효율적이다. 최선의 활동과 그럭저럭 좋은 활동의 결과가 다른 점만 봐도 다시 효율적인 기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윤리적 상품을 더 많이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을 것은 목표를 정확히 공략하는 방법이 아니다. 윤리적 상품을 소비하는 것은 더 많이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윤리적 소비 물결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 이 아저씨 요 멘트 자체는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로울 것까지야. 해로울 것까지야. 해로울 것까지야. 요 말은 충분히 비판할 포인트가 됩니다. 비판적 읽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야, 너네 어쩜 그렇게 눈 감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고 그렇게 딱 빳빳이 목에 힘주고 눈 감고 졸 수가 있어? 대단한데?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도덕적 허가 효과 때문입니다. 나는 비효율적인 거 1, 2, 3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비효율적인 거 1, 2, 3 하라고 홍보하고 다니고 효율적인 기부를 하지 않아. 왜? 나는 비효율적인 거 1, 2, 3 하면서 나는 윤리적이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덕적 허가효가 되게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돈지랄. 착한 일을 한번 하고 나면 이후의 선행을 덜 실천하는 것으로 보상받으려는 경향을 말한다. 도덕적 허가효과는 실제로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착해 보이는 것, 착한 행동을 했다고 인식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진짜 착한 행동이 아니라 착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비효율적 이타적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건 이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에 취하면 효율적 이타적 행동을 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효율적으로 행동하지가 않아.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공정무역 제품을 사라고 권하여 그 사람이 그보다 효율적인 선행, 기부하려고 했는데 정작 시간과 돈을 덜 쓰게 됐다면 공정무역 제품 구매 장려가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마지막, 이처럼 윤리적 소비는 목표가 분명한 여타 선행, 다른 선행, 기부보다 이점이 적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윤리적 소비보다 그냥 주장은 기부하세요야. 기부하세요. 뭐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이런 데 있어요? 그래요. 좀 여유 있으면 좀 하세요. 확실히 물가가 올랐어. 한 10년 전만 해도 기본 최소는 10,000원이었었는데 요즘은 어디 가든 20,000원씩. 저는 우리 딸 태어날 때 해놓은 게 있거든. 한부모 가정 지원해서 기부하고 있었는데 우리 딸 태어나면서 딸내미 이름으로 돌려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딸내미 이름으로 돌려줬지. 그리고 걔한테 10,000원씩 받아와. 이렇게. 그래서 자동이체 되어 있는데 이렇게 20,000원씩 나가면 보여주고 걔한테 10,000원씩 받아와. 그래서 네가 내고 있어 라고 얘기해줘. 그 정도는 한번 해보시라. 됐고, 그리고 나중에 엄청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막 해마다 한 50억씩 기부해? 티도 안 나게. 그렇게 벌어? 윤리적 소비는 제3세계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 상품을 사거나 1.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상품을 사지 않는 윤리적 선택. 요거는 2인데요. 아, 죄송해요. 굳이 순서로 따지면은 어디야? 공정무역 사는 게 2였었고, 동식물 해 끼치지 않는 거 사는 거 3, 여기. 아, 요게 1이지.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네. 요게 1이고, 앞에 게 2고, 뒤에 게 1이고, 3번은 채식이지, 채식. 채식주의 운동.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맞지? 노동착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한계가 널리 알려져서 거의 사라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게다가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확실히 나와 있지도 않고, 공정무역 인증을 받으면 최저가 보장을 받는다. 아까 파운드당 1.4달러. 베일리 노우드는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여 채식주의 아닐걸요? 그거 그냥 기준을 보여주는 거지. 윤리적 소비 사례 1, 2, 3이 있고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안타깝게도 효율적이지 않다. 밑에 윤리적 소비와 기부를 비교하고 있는데 공통점은요. 의외로 놓치기 쉬운 포인트죠. 공통점.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리적 목표는 타겟팅이 정확하지가 않아 지속적인 실천이 어려워. 하지만 기부는 목적이 정확히 고려할 수가 있고 효율적인 사업에 집중시킬 수가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기부가 더 낫다. 다음,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보고 여기 체크, 비판적으로 이해해봅시다. 어쨌든 이 아저씨가 글쓴이 주장하는 바는 명확해요. 그러한 윤리적 소비는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기부를 하세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근거는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실제 중요한 건 요거라고. 3번.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합리적인지 윤리적 소비의 대표적인 3가지 사례가 한계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다양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 아저씨의 주장 타당하다고 본다.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인용된 다양한 연구 결과는 윤리적 소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건 맞아. 하지만 기부가 더 효율적이라고는 했는데 기부가 효율적인 이유는 딱히 나타나 있지는 않아. 기껏 해봐야 저기 100달러 기부하면은 1년간 육시 멈추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기부 역시 도덕적 허가 효과가 적용될 수 있는데 마치 윤리적 소비에만 도덕적 허가 효과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어. 진짜 하려면 기부도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비교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다. 차라리 그렇게 나갔으면 더 좋았었을 텐데. 그 정도 얘기해 주는 거지. 다음 페이지. 결론 부분의 내용입니다. 글쓴이의 관점, 표현 방법 등이 적절한지 판단해 봅시다. 위에 볼게요. 여기는 다 읽어봤었던 거니까 이타적 효율주의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보다 기부가 더 효율적이라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일관성 있네. 일관성이 있어. 어느 정도로 일관성 있어? 처음과 끝에 그리고 중간에 2군데 정도에서 기부가 효율적이다라는 얘기했거든. 기부도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거. 윤리적 소비의 단점만 부각하고 있어. 야, 너무 뭐야 이거 기부단체에서 나왔나? 공정성이 떨어진다. 너무 기부편만 들어주었다. 윤리적 소비를 그럭저럭 좋은 활동, 기부를 최선의 활동, 편향된 관점을 보여준다. 편향된 관점도 그냥 공정성 떨어진다. 그렇게 묶어서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밑에 코즈 마케팅의 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광고에 숨겨져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 여러분들 빵 2개 사시면 빵 하나 우유 2팩이
맛있는 우유 한 팩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이 됩니다. 너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사다 써. 네 필요한 거 사다 쓰는 덕분에 기부할 수 있는 거니까. 코즈 마케팅. 기업의 경영활동과 사회 문제를 연계하는 것으로 기업이 추구하는 사익, 회사도 돈 벌어야 되니까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을 동시에 얻는 게 목적이다. 환경보건, 빈공, 소비자가 호의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마케팅에 결합해서 제품 판매와 기부를 연결하는 겁니다. 괜찮은가? 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건. 윤리적 소비를 통해 공익 실현에 참여자하고는 소비 심리를 적극 활용한 마케팅이다. 여기에는 의식 있는 소비자, 착한 소비자가 되고 싶다라는 대중의 심리, 우와, 너 개념 있다 라고 판단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기 얘기인지 모르고 있죠. 됐고, 공정여행이 지구를 살린다. 됐고, 됐어. 오케이. 수고하셨고, 앞으로 돌아오셔서 윤리적 소비 관련된 거 지문 읽는데 한 5분만 드려볼게요. 시작!